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이고, 내 본 채널이 며칠 동안 정지를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경고가 90이라고 90일 뒤에 풀린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 정지는 뭐 3일 뒤에 풀린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나는 이제 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레드필 컨텐츠 안에서, 레드필 컨텐츠가 결국에는 내가 봤을 때 본질을 의미하는 거잖아. 근데 그 안에서 나는 그 본질 자체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고 부여하는 기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왜 그토록 남녀 관계가 복잡해지고 방향성을 잃어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그것조차도 그냥 본질을 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어떠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각자 서로의 그 본질을 망각하면 무너진다고 난 보거든. 이게 그래갖고 어느 것이 좋냐 나쁘냐를 따지기 전에 이미 사실 우리 본능 자체가 본질적으로 행동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놀거나 일을 하거나 기타 취미 생활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모든 음식을 먹거나, 이게 결국에는 내가 봤을 때 우리의 몸에서는 본질을 추구한다라고 보거든 사실. 그래갖고 본질을 벗어난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의 본능이 그걸 밀어낸다라고 난 또 보는 관점이 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본능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지. 어떤 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결국에는 내가 봤을 때는 어떤 한 사람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그 교육조차도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은 방향성을 다 잃어버린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생각해보면은 결국에는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추후 내 유전자의 생존을 위해서 각자 서로의 위치에서 본질을 원한다라고 보거든 나는.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엔 그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남자가 생존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여자는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방식에서 사실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근데 그 본질을 계속 벗어나는 상황을 연출을 많이 시켰다라고 보고 있고, 단순하게 내가 살아나가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위험 요소를 뚫고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혹은 더 나아가 내 가정의 생존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존재라고 난 보거든. 이게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존재인 거야.
어떤 내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내가 사냥할 수 있는 동물들을 사냥을 해야지, 그치? 위험 요소가 최대한 적은 애들을 사냥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나를 또 사냥하려고 하는 동물도 존재했겠지. 나를 또 사냥하려고 하는 동물들도 존재했을 거고. 그럼 그 사냥하려고 하는 그 동물들과의 또 사투를 벌여야 되는 거. 그렇게 아마 살아왔을 거다라고 보는 거야. 거기서 살아남은 애들만 인정을 받는 거고, 살아남지 못한 개체는 산화돼서 없어지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과거에는 어떤 한 남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성인이 되는 시점에 이미 본질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관점이지. 그 유전자적으로 성인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개체라는 거고,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 사냥 기술이나 모든 인간 관계에 대해서 원리를 본능적으로 다 알고 지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본능대로 삽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난 내가 봤을 때 인간은 본능대로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봐, 난 개인적으로. 근데 이 작업이 힘든 거지, 나는. 그 본능을 현 사회에 맞춰서 어, 재 프로그래밍 하는 게 어렵다라고 보는 거야, 난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사냥을 하는 게 지금에 와서는 내가 봤을 때는 자신의 일을 도전을 해보는 거, 사업을 해보는 거, 창업을 해보는 거, 이게 내가 봤을 텐데 과거의 사냥이 현대의 사냥으로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고, 과거에는 동물들이 어, 사냥감이었으면 지금은 고객의 돈이 어떻게 보면은 사냥감인 것 같다라고 봐, 결국에는. 그걸 맞추는 작업이 참 어렵다라고 봐, 이거를. 한번 이런 부분도 있지, 그치, 사실. 그래갖고 개인적으로 나는 이제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 애들이 망설이는 애들도 있잖아, 그치? 망설인단 말이야. 하면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근데 시당초 내가 봤을 텐데 망설일 필요가 없죠. 이건 본질에서 벗어나질 않기 때문이야, 내가 봤을 때. 애초에 망설일 필요가 아예 없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난 얼마나 안 좋게 컨디셔닝 됐냐에 대해서 의미를 하는 바, 이게 얼마나 최악의 조건으로 이 사람들이 컨디셔닝이 됐으면 이 공교육 체계에 대해서 이 사회에서 안 좋게 컨디셔닝 됐냐면은 사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는 거야. 사실 과거에는 사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만큼의 그런 충분한 여유조차도 없었다라고 보거든. 왜냐면 사냥을 안 하면 죽으니까. 사냥을 안 하면 죽으니까, 그치? 고기를 안 먹으면 죽었을 거라고 난 보거든. 어. 인간은 잡식동물이잖아, 그치? 잡식동물인데
생존을 위해서는 육식을 했을 거라고 나 보거든 사실. 육식을 했을 거라고 봐요 전 개인적으로. 특히나 우리 한국인들의 뿌리는 육식일 거다라고는 또 보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왜 육식을 택했을까요? 라고 하면은, 과일과 채소, 곡물을 먹어도 살아나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왜 육식을 해야 하나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부족은 고기를 먹으면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으면서 삶을 살고, 어떤 한 부족은 과일과 야채, 곡물을 먹으면서 생존을 해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은 싸움이 나잖아. 그러면은 곡물을 먹고 싸웠던 애들은 이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 그 부족들이랑 붙잖아. 이기지 못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이 동물을 사냥을 해서 육식을 해야 하는 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라고 바라보고 있어 사실. 내가 이제 느끼는 거는 어떤 고기를 먹잖아. 고기를 먹고서 소고기가 됐든 닭고기가 됐든 간에 돼지고기가 됐든 간에 물고기가 됐든 고기를 먹게 되면은 일단은 배고픔이 덜해. 하루에 에너지가 강하게 나오고 배고픔이 덜하고 근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라고 봐 나는. 근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져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고기를 안 먹고 이제 어떤 과일과 야채, 풀떼기 뜯어 먹었었던 애들은 아마 죽었을 거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봤을 때 잡식이 아니라 사실 본질은 육식에 가깝다라고 난 또 바라보는 거야 사실. 인간은 육식 동물이라는 거지. 지금에 와서 뭐 가공식품들을 빌미로 해서 뭐 육식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난 내가 봤을 때는 육식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또 바라보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탄수화물과 채소, 과일, 야채 그리고 적당한 양의 뭐 유청 단백질 혹은 대두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랑 그렇게 먹고 운동을 하잖아. 그러면은 근성장이 멈춰버려 이게. 키 마이너스 95부터 체지방률 한 10 후반 때부터는 그냥 멈춰버리더라고. 그냥 느끼는 게 아예 근육이 안 늘어. 내가 봤을 때 거의 안 늘어. 늘어도 너무 점진적으로 늘어서 사실 조금만 쉬면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근데 육식을 통해서 거의 육식을 주 수단으로 음식을 넣게 되면은 최고 지점까지 가더라고.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근육량의 한계치를 뽑아낸다라고 난 보고 있거든. 이게 육식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제 그리피츠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근육량을 올리고 어떻게 보면 무게 웨이트를 좀 많이 치고 싶다, 무게를 늘리고 싶다란 말을 했을 때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육식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관점이거든 내가 봤을 때. 비중 자체가, 식단의 비중 자체가 사실 거의 한 8, 90%가 육식이어야 한다라는 거야. 고기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야 이게 내가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친구의 한계치까지 갈 거라고 보는 관점이고,
또 무게를 늘리는 것 또한 사실 그 육식을 통해 갖고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관점이거든 사실. 이게 과연 건강하냐 아니냐라고 했을 땐 난 내가 봤을 때 애초에 이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큰 근육을 원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것 자체가 사실 난 내가 봤을 때 건강과는 약간 좀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이제 뭐 본질적으로 남녀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남자는 남자의 본질을 망각한 거고 여자는 여자의 본질을 망각한 거다라고 보고 있어. 여자들이 더 이상 여자들은 원래는 내가 봤을 때 내가 이야기를 했었던 게 눈을 이야기했었던 게 한 남자와 다수의 자녀들을 낳아 기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였어 내가. 그러니까 어떤 여성들의 다양한 유전자의 결합을 원한다라고 보는 관점인가.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이 유전자의 다양성을 원한다는 거지. 그 성질 자체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결혼이란 제도가 없었을 거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결혼의 제도가 없었을 거야. 완전 과거 있잖아. 완전 과거에는 남녀 간의 결혼 제도를 안 하고 여성은 여성들끼리 뭉쳐 다니고 남자든 남자들끼리 뭉쳐 다니는 사회였었던 거고, 그 중에서 어떤 남자가 사냥에 성공한다라고 했을 땐 그 부족 안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거라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말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목숨을 걸고 사냥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상 체계가 존재했었다는 거. 내가 여기서 사냥에 성공하면은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쁜 여자를 쟁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야 이게. 그래서 너네도 생각해봐. 만약에 지금 사회나 뭐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야. 막상 이걸 도입을 해보게 되면 어떤 남자가 못생겼지만 어, 못생겼지만 사업에 성공을 해갖고 몇십억을 벌었다라고 했을 때 그 금전적인 수단을 바탕으로 아리따운 여성을 돈으로 살 수 있잖아, 그치? 마음은 못 사더라도 돈은 살 거 같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육체는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옛날 과거에도 그랬을 거다라는 거야. 과거에도 남자가 맘모스를 사냥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그 부족 안에서 추앙을 받는 거야. 아 정말 우리 부족 안에 도움이 많이 되는 새끼네 저거. 야 저 새끼만 있으면은 야 맘모스 맨날 사냥할 수 있겠다. 저런 새끼들이 씨앗을 뿌리게끔 기회를 또 주는 거야 부족장에서. 그러면 그 부족 안에 여자들 막 수십 명이 있어. 그러면 얘 보면서 원하는 거지. 야 쟤가 능력 좋다더라 하면서. 저 새끼 막 창 던지는 거 봤는데 막 난리나 섹시하다 하면서. 야쟤 오면 맘모스들 막 진짜 막 기겁하고 도망간다고. 저런 남자의 씨앗을 받아야겠다.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보면서 주변 남자들은 또 어떻게 될까? 와씨 내가 저 새끼 이겨서 나도 똑같이 씨앗을 뿌릴 거야 이러면서 그 과정의 연속을 통해 갖고 아마 부족 사회, 시족 사회가 어떻게 보면 번창했을 거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인 거고, 그 시기에 아마 내가 봤을 때 이제 인간의 이런 사회적인 본능, 본질 자체가 거진 다 완성이 되었을 거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토록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뭔가 가부장제를 폐지하고 여성을 중심으로 어떤 한 사회를 만들려고 한 게 다 실패된 게 왜 과거에 이미 진화가 여성 또한 남성 또한 이미 다 끝났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거든 사실. 그 시기에 어떤 방향성으로 갔냐에 따라서 본질이 정해진다라고 보고, 이미 본질이 정해진 상태에서 어떤 본질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약 여자가 맘모스를 사냥을 해갖고 남자들을 골라내는 형태로 갔었으면은 당연히 가부장제가 아마 없어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사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뭔가 도전해보고 할 만한 거지,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과거 2, 30년, 3, 40년 전만 해도 교육 시스템에서 이야기했었던 게 그거잖아. 너네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성공을 하면은 네 미래 와이프 얼굴이 바뀐다라는 말을 했었던 게, 결국에는 네가 이 입시라는 사냥에서 성공을 해서 사회에서 빛을 낸다라고 했을 때는 넌 보상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었었던 거거든 사실 이게. 근데 지금에 와서는 결론적으로 그거지, 이제 그 체계조차도 사실 이게 많이 협소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로 인한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그 본질로 다시 넘어가는 거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워낙 사회가 번창하는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그게 통용됐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제 무한 경쟁 시대로 다시 와갖고 단순하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길 안에서는 사실 성공을 하기란 매우 힘든 단계에 도달해 와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본질적으로 그럼 남자는 다시 사냥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사냥 기술로서만 학습을 해갖고 뭔가 해보는 시점에서는 이미 끝난 거고, 실제 사냥을 해야지만 되는, 그러니까 본질로 넘어온 거지. 그러니까 과거엔 본질에 벗어난 건데 지금 진짜 다시 본질로 넘어왔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야 이게. 근데 교육 자체가 본질에서 벗어난 교육을 계속하는 거야 지금. 내가 말했던 게 그거잖아. 결론적으로 어떠한 교육도 본질을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보는 관점이 큰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갈팡질팡하는 거지 사실. 지지군님께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 본인 같은 경우에는 세계관이 없고 하니까 난 내가 봤을 때 기술을 바탕으로 해갖고 시간 대비 수익을 뻥튀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되거든. 난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단순하게 어떤 데서 알바를 하게 되면 시간을 최저임금으로밖에 못 받잖아. 그렇지? 내가 기술을 바탕으로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은 시급이란 개념에서 벗어나고 기술 비용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금액이 뻥튀기가 된다고. 10배, 20배가 뻥튀기 돼요 사실. 최소 5배, 3, 4배에서 10배, 20배, 30배가 뻥튀기 된다고. 누구 1시간 일할 때 9,000원, 만원 받는데 누구는 1시간 일하고 3, 40만원,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게 기술인 거야. 그래서 난 이 친구가 기술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 세계관이 없는 상태면 돈을 벌면서 나중에 그 기술 바탕으로 해갖고 자금을 모아갖고 본인만의 세계관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친구는 여기서도 약간씩 고민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게 고민 자체가 원래는 필요 없는 개념인 거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한 사업들 여러 가지 보면은, 그러니까 내 세계관에서 벗어난 것들이 많고 본질에서 벗어난 세계관들이 많아요 사실. 그게 참 다양하고 재밌어요. 그게 참 다양하고 재밌다고 사실. 어떤 꽃집이 본질적으로 인간한테 필요한가? 전쟁이 터지면 꽃집이 그 다음에도 꽃집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질에 벗어난 거야 내가 봤을 때 원래는 이런 것들은. 근데 되게 신기해요. 그래갖고 저런 게 되는구나. 그래갖고 난 그렇게 해서 나는 세계관이 참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야. 본질에서 벗어난 것조차도 사실 돈이 되는 게 세계관이라고 보는 관점이지 그냥. 어? 어,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남자는 그런 사냥을 해왔을 거고 여자는 그 안에서 어, 소소하게 뭐 할 게 별로 없잖아. 애들 좀만 크면은 지들 뛰어노는데 여자들끼리 모여갖고 335요 곡물 같은 거나 재배하고 수확하고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을 여성들이 위주로 많이 했을 거라고 보는 관점인 거야 아마. 그래갖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진 부족들이야말로 아마
꽤나 큰 힘을 발휘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무조건 고기고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곡물, 과일 이런 위주로 갔을 거라고 보는 관점인 거거든 사실. 더 나아가서 여자들은 사실 계속 아이를 낳았을 가능성이 높아. 지금에야 피임이라는 게 존재하지 그 당시 피임 따위는 없어. 여자가 섹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임신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거든 사실. 얘랑 섹스를 하고 임신을 하면은 주변에서도 그냥 애들 낳는 거야. 애 아빠가 누군지 몰라 그냥 사실. 제일 거라 추측만 되는 거지 나중에 키워보면. 근데 그 여자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 왜냐면 다수의 아이들을 낳았고 그 다수의 아이들이 다양한 남자들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거라는 거지 사실. 그렇게 된다라고 손해볼 게 없는 거야. 더 나아가서 남자들이 전쟁을 벌이는 것 또한 여자한테 이득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여자들이 전쟁에서 남자들이 전쟁에 승리를 하잖아. 그럼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빼와. 모든 걸 다 빼온다고. 그 안에서 또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지. 왜냐면 얘들이 이 여자들보다 원래 여자들보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전리품으로 데려온 여자들을 훨씬 더 이뻐하고 그 여자들하고 관계를 맺고 보급을 해준다라고 했을 땐 또 문제가 나겠지. 갈등이 나는 거야. 여자의 그런 본질 안에서 엄청난 문제점이 생기고 여자들은 그래갖고 그 여자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배척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왕따 문화가 훨씬 더 큰 거야 내가 봤을 때.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훨씬 더 왕따 문화가 더 크게 잡혀. 어떠한 집단 내에 속해 있는 다음에 이 집단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벽을 탁 둬버리는 성질이 강한 거고, 어떤 남자가 제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여자를 까버리고 어떤 여자가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까버리는 그런 성질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 그래서 반대로 전쟁에 지더라도 여자들은 손해볼 게 없어. 또 이게 괜한 말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잔인한 레드필인 건데, 여자들이 지잖아 만약에 전쟁에 남자들이 지잖아. 강한 남자들이 이 여자들을 지배를 한단 말이야. 또 거기에 있었던 수컷들은 다 죽어. 수컷들은 싹 다 전멸이야. 이게 보면 전쟁이 지는 순간에 수컷들은 어린 아이부터 애기부터 해갖고 싹 다 전멸이야. 싹 다 전멸. 한 명의 남자 아이도 남겨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어떻게 그럽니까 이런데. 여자 아이 빼고는 이 수컷들은 다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왜냐면은 육아를 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 체력이 들어가는데 이 내 아이들을 임신을 해서 길러서 해야 되는데 다른 기존의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보는 관점으로 보는 거고, 다 죽였을 거란 거죠. 성인, 청소년, 유아기 애들 다 싹 다 죽였을 거란 말이야. 이게 대부분. 그 여자들이 근데 그 부족 안에서 여자들이 이걸 받아들이냐, 아니면 지네들은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애들 손잡고 밖으로 나가냐, 이 과정이었던 거야 내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애들 손잡고 밖에 나가면 아마 거진 다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 확률이 한 99%는 죽었을 거야. 1%는 살아남았을지 모르겠지. 강인한 여성이라고 했을 때. 근데 아마 99%의 여성들은 다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 자녀들까지 해갖고. 사냥 기술이 제대로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 여자들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이걸. 전쟁이 졌구나. 우리는 지배자들을 모실 수밖에 없구나.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 슬픈 현실을. 남자들은 죽어 없어지지만 여자들은 그 슬픈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와버리는 거야. 그걸 수십 년, 수십만 년을 겪는다 생각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녀의 이상형 자체가 사실 본질에서 벗어나질 않는다는 거야. 과거 본질에서. 그래서 건강조차도 사실 이 본질에서 벗어나질 않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과거에 없었던 걸 하면 다 병이 나더라고.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들은 현대 사회에 살면서 과거의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현대 사회에 살면 정말 행복한데, 현대 사회를 살면서 현대의 문명들만, 현대의 음식들만 받아들이잖아. 그럼 내가 봤을 때 더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뭔지 아시겠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